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드라마가 있었죠. 여자는 뭘로 살까요? 사랑이요? 글쎄요. 사랑은 있지만 돈이 없어 고통받는 여성은 돈으로 산다고 할 것이고, 돈은 많지만 사랑을 못 받는 여성은 사랑으로 산다고 하겠죠. 각자 처지에 따라서 다를 거란 말씀이죠. 헌데 정치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건 정말 명백합니다. 표를 먹고 살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존재감이 갈리게 되죠. 당시 제2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과정도 그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정치적 전쟁 상황에서 선경그룹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는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아이, 뭐라고? 방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라모, 선경으로? 예. 결국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 건일했는데. 결국 청와대는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책 사업이 친인척들 밥그릇이나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어째 이런 일이. 오늘 오후 청와대 주례 회동은 어쩌시겠습니까? 가야지.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예정된 회동인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섭섭해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대표 비서실장한테서 발표 사실을 통보받고 그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선거의 치명타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정치를 그래 많이 해왔으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요.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대통령 사돈이 아니라 아들이라도 공정하게 경쟁만 한다면 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긴 한데 표 계산으로 연결해 봤을 때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조깅할 때만 해도 당신은 결단을 한번 내리면 유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 양반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잘못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유보하거나 수정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냔 말이지. 아무튼 오늘 회동에서는 각하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지금까지 양편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두 사람의 처지를 감안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노 대통령은 김영삼 대표에게 총재직을 승계하기 불과 9일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당연히 중요 국책 사업을 정치 논리에 밀릴 수는 없다고 작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은 의혹이 있을 수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국책 사업이라며 사업자 선정을 고수했던 것이다. 반면 김영삼의 입장은 어떤가? 총재직을 승계받기로 했지만 마침 증신은 친책이었고 국관 열쇠는 건네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과는 달리 김 대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원은 인색했다. 게다가 이종찬 의원이 탈당하고 정호영 의원이 민자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삼 대표는 처음에는 이번 대선을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왔지만 이대로 가다간 가라앉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발표를 설마 오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언론 발표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이걸 따지고 싶지는 않고 전 그동안 몇 번 주례 해동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조 원이나 되는 시장이니까 이건 그 대통령 사돈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예상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없이 차가운 냉기류가 흘렀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다. 가깝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도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이 나라에서 이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예? 취소하라고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김 대표님, 이건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 경제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선정된 사업자가 대통령 사돈인데 그걸 도대체 누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믿겠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립니까? 에? 아니, 뭐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 그럼 내 때문에 선거에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럼 갈라서면 되겠네요. 좀 미안하지만 일정이 있어서 일어나겠습니다. 결국 충돌했죠. 그날 일은 어느 한쪽도 양보를 안 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 게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김영삼 대표가 최종현 선경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곧바로 김영삼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입장이란 것도 참 요상스러운 계기로 나옵니다. 기가 멍하니 이상한 거 보니 우리가 꽤 높이 올라온 기가. 예, 대표님. 대관령입니다. 김영삼은 강릉지구당 개편대회 참석자 대관령을 넘고 있었다. (10시) 뉴스입니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노태우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제2 이동통신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1시간 10분에 걸친 노김 회동 직후 발표를 통해 회동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김 대표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자신이 회동이 끝난 뒤 노태우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각각 별도로 이동통신 문제의 논의 여부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저기 라디오 끄게.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노, 에? 최 실장, 이 대관령 고개에서도 가폰이 되나? 글쎄요, 그건... 그 오인한 정치 특보한테 전화 좀 넣어봐라. 예, 알겠습니다. 만일 그 뉴스에서 회동 때 이동통신 논의가 있었다고 나왔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랐을까? 아무튼 오특보, 내 말 잘 들어라, 에? 예, 대표님. 메모 준비됐습니다. 어제 주례 해동에서 이동통신 논의가 없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자들 다 불러다가 그걸 알려주란 말이야. 예, 대표님. 분명히 전하거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기라고, 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해동에서 이동통신에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대국민 선언 같은 형식으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놨고, 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에 표명한 것이다. 이전까지 김영삼은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공론화될 경우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해 자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영삼의 이런 입장 표명은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다. 뭐라? 대국민선언? 예, 카카. 사실상 울타리를 치자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판 붙자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입장에선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기자를 불러다가 내를 망신 줘서 자기한테 좋을 게 뭐 있겠나? 어? 이건 도발이야. 뭔가 작정하고 저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러나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가만히 있게 된다. 변수는 금준호 상공장관과 이원조 의원이었다. 그 무렵 두 사람이 청와대를 부지런히 오가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화도 스르르 가라앉은 것이다.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에 대한 증언이 나온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훗날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 그 역할을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천억 원을 건넨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는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의원을 김 총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들을 통해 2천억 원을 그 뒤 대선 막판에 김 후보 측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직접 1천억 원을 지원했다. 민자당 후보가 된 김영삼 총재는 대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텐데 저로서는 그 많은 자금을 조성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 김 총재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이수석, 최종현 회장한테선 연락 없습니까? 예, 실장님. 좀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뭐래요? 최 회장하고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만 사업권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군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정부가 사업권을 포기하라는 공문을 하나 만들어 달랍니다. 아니, 그런 공문이 왜 필요해요? 이유는 있습니다. 정부 요구가 아닌 자진 반납이 될 경우 미국 GT라든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다는군요. 그래요? 뭐, 써줍시다. 그건 어렵습니다. 아니, 왜요? 간단하잖아요. 각서를 써주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도 걸리면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는 공문을 선경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발표 일주일 뒤인 8월 27일, 선경은 사업권을 반납했고 다음 날 재신 장관은 제2이동통신 사업 중단을 공식화한다. 당시 선경은 진심으로 통신사업에 야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선경그룹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통신업계로 진출하죠. 자, 그럼 그렇게 논란이 컸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철과 코오롱이 함께한 신세기 이동통신이 선정되는데 나중에 이걸 선경이 SK텔레콤에 합병시켜버립니다. 재미있죠?